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한 달 전쯤에 나왔어야 정상인데 이게 이제서야 나왔다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 한 달 동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소식을 전해드린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왔다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도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고 있는 재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적폐 쪽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그 재판들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따라서 약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싶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1심에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했던 바로 그 사건. 이제 항소심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김동연 부장판사, 1심 판사는 이재명 대표한테 이 무죄 선고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로부터 수거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죠. 따라서 이번 재판도 윤석열의 영향 하에서 좀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오니까 재판부의 이런 태도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 다녀온 우리 강지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죠? 예, 두 번째 공판 두 번째입니까? 예, 공판 맞습니다. 준비길이죠? 예,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열렸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하도 탄핵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뭐 그랬는데 오늘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김병랑 전 비서인 이 김진성 씨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 그리고 증인은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죠. 그분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 예. 사실 이 김진성 씨가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그 부탁을 받아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근데 1심에서는 네가 위증을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재명이 요청한 것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 따라서 니는 벌금 500만 원인데 이재명은 그냥 넘어가자. 무죄야.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참 이 얘기를 하면 참 얘기가 길어요. 사실은 이 재판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맨 처음에 2000년대 초반인가요? 네, 2002년인가 3년인가 그래요. 그때쯤에 이제 검찰 사친 사건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았었고, 네.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경기지사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2018년에 2018년에 나가가지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검찰 사친 사건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골고 넘어져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이 증인이 필요할 거 무죄 네.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죠. 증인이 필요했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김진성인데 그렇죠. 예, 그 김진성이가 위증을 했다 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또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장전의 연장전 이렇게 그렇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되게 억울해요. 상당히 억울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검사 사칭을 한 게 아니라 KBS PD였던 최철호라는 사람이 검사 사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있었다. 말리지 않고 옆에 있었다. 오히려 질문할 내용을 알려주고 코치를 해줬기 때문에 위증 교사가 돼버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사칭하는지도 잘 몰랐어. 라는 입장이었어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노트북을 들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코칭을 해가지고 검찰에 사칭을 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었죠. 네. 결과는. 사실 이 얘기는 재판에 대한 얘기보다 재판의 전사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예. 정도예요. 제가 뭐 몇 번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만 당시 KBS 추정 60분 PD가 최초로였고요. 이 양반이
백궁정자지구 지금은 성남의 지금은 분당이라 그러는데 네. 그때는 성남의 백궁정자지구 재개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씨와 검찰 간의 커넥션을 포착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최철호 씨가 검사 사칭을 합니다. 그렇죠. 김병량 씨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최철호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술술 풀죠. 그러면서 야 니네 검사장이 말이야 나하고 다 됐어. 야 너가 검사장하고 말이야 내가 밥도 묻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 얘기가 그대로 KBS 추정 60분에 나가요. 녹취록 그대로 발칵 뒤집어지죠. 그래서 김병량 시장이 그때서야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는 검사인 줄 알고 말했는데 이 새끼가 KBS PD였어? 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 사칭 고소 사건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최철호 씨가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같이 이제 덤탱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때만 해도 최철호 PD를 보호해 주려고 그 내가 다 주도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치명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난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2018년에.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참 웃기죠. 아니 억울한 거는 억울한 거야. 아무리 뭐 판결이 어떻게 나왔다 해도 나는 억울해. 억울하다 얘기했다는 걸로 선거법 위반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전이 된 거고 1차 연장전이었고 그것을 이제 무죄 선고를 받는 와중에서 이제 최철호 씨가 아 맞아요 좀 억울할 만했어요 라고 진술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또 검찰이 위증교사라고 덮어씌워서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 참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사건 하나 가지고 몇 번 우겨먹는 거야. 아,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패한 위증교사 가지고 그걸로 또 기소를 했다. 그 심지어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위증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거는 당시 김병량 시장하고 KBS하고 짜고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다. 그런 협의가 있었고 합의에 이르렀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그렇죠. 김진성 씨가 딱 잘라서 얘기해요. 나 그것까지는 모른다. 그런 건 그런 건 없었다. 다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는 맞다. 뭐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까지는 내가 들었다. 근데 누가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김진성 씨가 그 외에 다른 얘기에서 몇 가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유죄가 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고 반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무죄가 나왔고 1심에서 무죄 나왔죠.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이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의 통화 녹음, 녹취록 때문이었는데 분명히 그 검찰이 밝힌 거하고 국힘당에서 밝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막상 풀 버전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도 말 못해?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전에 유튜브에 그 박균택 의원님 아마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녹취록을. 그래서 그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지 않은 그런 녹취록이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었었죠. 그때 40분 정도 분량이었어요. 아마 그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요한 내용 부분을 제가 시민단한테 전달 드리기도 하고 예. 그 텍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재판이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예. 검찰이 항소하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재판에 이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 예. 근데 이게 좀 김이 좀 빠졌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게 윤석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그렇죠. 이제 선거 날짜가 딱 나왔잖아요. 오늘 4월 나왔죠, 4일. 더군다나. 오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오늘 판사님이 전체적인 그런 워딩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물 흘러가듯이 이 재판이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분위기 확 바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선고일이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군다나 이 사건이 이게 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연장전의 연장전이라 솔직히 어거지 쓴 거거든. 아, 그렇죠. 어거지 쓴 거라 이걸 뭐까지 재판해야 되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윤석열이 이제 탄핵을 당하게 되면 굳이 이 사건을 끌고 갈 이유도 없어요. 더군다나 무죄까지 났는데.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이 뭐가 있냐면 매번 이제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 재판만 가니까 우리가 맨날 방어하는 입장이야. 네. 근데 이제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맨날 내란죄를 가면서 김용현, 조지호, 윤석열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우리가 리뷰를 하면 또 얼마나 또 신나게 리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공수가 바뀌었다. 아, 일단 가서 분위기가 좀 바뀐 건 느끼셨군요. 네, 분위기가 약간 바뀐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약 30분 정도 진행이 어. 됐고요. 우선 이 김진성 씨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증언이 1번, 4번, 5번, 6번 원래 유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부정을 하겠다. 내 의견 내지 생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증언 3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지만 당시 주관적인 기억은 사실이었다, 진실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을 뿐, 그렇죠. 내가 기억을 좀 잘 못했을 뿐, 그렇죠. 내가 뭐 거짓말을 한 거 아니다. 그게 비록 사실과는 어긋날지라도 예. 1심하고 김진성 씨 분위기도 좀 바뀌었네요. 예, 약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는 그냥 다 혐의 다 인정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예. 2심에서는 아 이거는 아니야 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예, 시작했네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 상황. 이유가 있어. 1심에 이 김진성 씨 변호사가 누구였냐면 예. 배승희였어요. 아, 배승희 변호사. 네. 뭐 배승희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누굽니까 저 명태균 변호하고 있던 그 무슨 변호사입니까 그 이준석 스나이퍼? 네 이준석 스나이퍼. 아, 예. 뭐 그런 양반들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끌고 가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고 김진성의 그 당시 목표는 딱 하나야. 이재명 저격이었어. 저격. 근데 일단 그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게다가 지금 끝난 거는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진성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겠냐. 30분 정도 걸렸다고요? 네,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증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김진성 씨가 왜 이 불리하게 진술을 하느냐 그게 그 본인이 다른 그 사건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랑 엮어서 이제 이재명 측은 이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사 측이 반박하는 내용 약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김진성 씨가 다른 사건으로 뇌물 혐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 사건이 아직까지 지금 기소가 안 됐어.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과 이것이 연관된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바꿔먹기 한 거 아니냐. 바꿔먹고, 예. 너 이거 기소 안 할 터이니 요거를 불어라. 뭐 요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1심에서도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만 검찰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한 증인이 어떤 증인이 있느냐? 네. 신재현 변호사입니다. 신재현 변호사요? 네, 신재현 변호사님. 예, 신재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법 위반 당시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를 맡았던 그 변호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던졌었던 게 현재 이재명 위증교사를 맡고 있는 변호사인 이승엽 변호사와 같은 법인 회사고 공동 변호를 맡은 적도 있다. 그 만약에 검사가 같은 수사팀인데 다른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변호사가 너네는 받아주겠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찾아낸 것들을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구글 서칭과 판례 검색으로 확인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맞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시 나왔던 판결 선고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는 무죄, 그다음에 김진성 씨는 유죄. 여기서 김진성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조금 낯이 익은데 이재명 대표한테 칼을 휘둘렀던 그
부산에서 그 있었던 그 사건 범인 이름도 김진성이에요. 아, 그 사람도 네, 김진성입니까? 그 사람은 징역형이 세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자, 자, 여기 보면은 김진성 위증 부분이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왔습니다. 1, 2, 3, 4, 5, 6. 근데 여기서 1번하고 4번, 그 다음에 5번, 6번이 유죄가 나왔네요. 4개가 유죄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들은 적인데 이게 이제 거기서 보니까 아마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아마 5번, 6번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뭐 협의가 실제로 전제했었느냐, 그리고 협의가 됐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성공됐지만 이게 이재명하고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게 1심 판단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진성이 아니 이게 사실과 틀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렇죠. 라고 바꾼 거잖아요. 네.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 내가 뒤져보니까. 예. 이 부분.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이겁니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 이제 1심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무죄가 나왔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저는 그때도 좀 찝찝하다 그랬었거든. 예. 다른 부분에서 김진성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유죄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당시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 4, 5, 6번의 경우에는 위증에 해당하고,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게 맞는데,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뭐 김진성이 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증을 한 건 이게 이재명이 요청을 해서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그 김진성 측에서 이거는 당신 내 기억과는 일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으나 그게 엄청 과거거든요. 이 일이 2000년대 초반이니까. 2002년인가 그랬어요. 예, 아마 2002년, 2003년 이때쯤인데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땐 그때는 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그러니까 당시 그 최철호 PD, 추정 60번 최철호 PD가 감옥에 갇혔어. 그렇죠. 그러니까 KBS 측에서 이 친구를 이제 구명을 해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는 와중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병량 시장이 고소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한테 협의를 해서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가 좋아. 그럼 취하는 해주는데 다른 누구가 좀 뒤집어 써야겠어. 그게 누구? 이재명이야. 당시 이재명 변호사죠. 그렇죠. 그래서 KBS하고 김병량하고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자 쪽으로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뭐 이 얘기를 이제 김진성 씨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실제로 그게 합의에 이르렀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거를 뭐 김진성이가 알고 있느냐 모르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김진성은 사실 위증이고 나 몰랐어라고 1심에서 말했다가 이제 와서는 아니야. 내가 지금도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면 우리 김진성 씨도 1심보다는 형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가벼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인이 보니까 아까 신재현 변호사라고 했고요. 또 어떤 증인이 채택이 됐습니까? 그리고 김진성 씨에 대한 채택도 이루어졌습니다. 김진성 씨도 예. 다시 부르는군요. 예,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검사 측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금배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이라는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제 요구했었던 이금배, 신재현 변호사 둘 중에 한 명 중엔 신재현이 됐고 이제 검사 측에서 이제 요구했었던 김진성 이렇게 두 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은 몇 번 더 한다고 하던가요? 재판은 앞으로 2번 더 진행된다라고 두 번. 해요. 이제 5월 20일 그리고 6월 3일 이렇게 2번이 진행되는데 5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김진성과 관련된 녹취와 그리고 증인으로 김진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6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만 진행이 되는데 신재현 변호사와 관련된 녹취와 이 신재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재판이 마무리되게 돼요. 5월 20일, 5월 20일. 5월 20일고 6월 3일. 예, 6월 3일이죠.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예. 4월 4일인데 그날 선고가 나오면은 대선이 한 6월 3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야, 그러면 겹치네요. 겹치거나 네. 안 열리거나. 음. 만약에 그날이 대선 날이다 그러면 사실 이날 재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공휴일이잖아 또. 예. 재판 그 선고하는 날은 공휴일이잖아. 공휴일이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날짜를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때가 화요일이거든요. 네. 둘 다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주에도 대선이 치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듭니다. 그죠. 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60일 이내기 때문에. 60일 이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수요일이거든요. 50일부터 60일 사이에 예. 수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전주. 6월 4일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전주인 5월 한 27, 8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선거 직전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죠. 또는 선거 날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럼 사실상 재판이 안 열릴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재판부가 알고 했네. 연기가 될 걸 알고 했네. 분위기가 바뀌긴 바뀌었군요, 확실히. 아, 약간 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풍 분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더 위험하니까 네. 항상 조심은 해야 합니다만 일단 분위기가 바뀐 건 맞네요. 예, 맞습니다. 김진성 관련해서 녹취 파일을 칠기로 했다고요? 예, 이제 이제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녹취록이라든지 그리고 이 증언을 했었던 그런 녹취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장에서 그러한 녹취들을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서 실제로 막판에 실제로 그 플레이가 됐던 법정에서 그 공개가 됐던 40분짜리 녹취 이걸 말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내용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때도 보면은 그 내용만 들으면 도저히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할 부분이 사실 많았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당시 기자들 반응도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재명이 뭐 위증교사 했나 보네였는데 듣고 난 다음에 이 정도도 말 못하냐? 뭐 이런 정도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국힘당 쪽에서는 이것을 일부만 잘라서 그것도 이어붙여가지고 그렇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녹취를 편집해가지고 네. 그럴싸하게 만들었었죠. 이런 걸 보고 왜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왜곡이죠. 마치 그 대장동 사건에서 김문기 사건에서 그 사진 그렇죠. 특정 부분만 이렇게 부각한 그거가 똑같은. 그때 그 사진이 11명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4명으로 축소해가지고 그건 정말 이렇게 딱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어 놨었죠. 네. 사실 그 사진 찍은 데가 골프장도 아니에요. 그렇죠. 골프장도 아니었는데 골프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골프 쳤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뭐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지만은 들긴 하네요. 다행스럽습니다만 참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은 사실 공소 기각감이야 이거. 근데 항상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시작할 때 이 재판은 원래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재판입니다라고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억울하다는 얘기를 왜 못해? 억울하다 얘기한 거 가지고 이렇게 시작되면 안 되죠. 특히나 뭐 위증교사도 그렇고 선거법 위반도 그렇고 대장동도 사실 들여다 보면 이미 대법 판결까지 났었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요. 5천억 벌어왔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죄 판결이 나도 확정이 났어도 나는 억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억울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선거법으로 소송을 걸고 그거 가지고 또 위증으로 걸고
이거는 검찰이 사람 하나 죽이겠다 작정한 게 아니면 이렇게 나가기 힘들어요. 이 정도로 기소했으면 300명 중에 살아남을 정치인이 없죠.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하나 얻어 걸려라라고 한 겁니다. 특히 그렇죠. 선거법 이런 걸로 걸면은 위증교사나 선거법으로 걸리면은 이걸로 그 출마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뭐 결정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 대체로 보면은 지금까지 선거법으로 걸리면은 무죄가 나올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출마 자체를 안 해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선거법에서 특히 선거법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잖아. 예. 그런데 아직 2심, 3심 하기 전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출마를 안 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린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출마,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를 막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네들의 목적은 이미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판사들 입장에서도 이거 계속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 예. 검찰 측 태도는 어떻든가요? 뭐 검찰 측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신재현 변호사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 김진성 피고인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말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김진성 피고인 사건 중에 이 은하산 부인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 조사에 대해서 본인들은 모른다 잘. 그리고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검찰 측이 지렛대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검사 측이 이 김진성 피고인의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지금 압박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자체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굳이 검사가 할 이유가 없는데 이 법정에서. 근데 오늘 이제 서면 제출 이런 거 내용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마음이 좀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본인들은 그러지 않았고 이 성남지청과 분당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일체 관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뇌물죄가 지금 걸려 있어요. 예. 나 빼박인데 그건 아직까지 기소를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성남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거기 개입 안 했어. 라고 지금 오리발을 내미는 건데 그건 모르지. 제가 알기로 그 심지어 공범 같은 경우에는 유죄 선고 받았다라고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공범은 유죄인데 김진성은 아직까지 그렇죠. 재판도 안 열었어. 제대로 이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기소조차 안 했을 거야. 예. 아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의심스럽다는 건데 검찰은 우리 억울해 뭐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뭐 있는 그런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글쎄 뭐별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검찰은 막판까지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뭐 무슨 노력을 해도 뭐 결과가 과연 바뀔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거에 비해서 일단 힘이 빠지긴 빠졌군요. 힘이 좀 많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야 되는 또 다른 재판이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원래는 이재명 대표 그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본류 재판. 그냥 대장동 그냥 재판. 대장동 재판. 그냥 대장동 재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에 출석하진 않았죠. 준비 기일이니까. 근데 대장동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해 계십니다. 거기도 지금 재판부 갱신 절차하고 지금 있죠.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하고 있고 지금 5시 20분이거든요. 네. 아마 지금도 재판받고 계실 거예요. 이게 갱신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법정 공방을 재확인하는 리바이벌하는 시간이라 그렇죠. 막 크게 뭐 의미 있는 내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오늘 아마 그 남욱과 관련된 갱신 절차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난번에 유동규 관련해서 다 못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이재명 대표도 참 힘드시겠어요. 이게 그렇죠. 하나는 준비기일이고 하나는 재판부 갱신 절차라 일단 부담은 덜하겠으나 이 법정에 계속 불려다녀야 되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이걸로 발목 잡히는 것만 해도 참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마무리가 지어져 간다는 게 다행스럽긴 하네요. 예. 내일도 혹시 재판이 있나요? 내일은 송영길 대표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송영길 대표. 요즘 갈 때 송영길 대표가 밖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예. 또 송영길 대표가 또 잘 싸워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왕이면 내가 혹시 보석도 좀 허가가 돼서 석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내일 좋은 결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 또 좋은 결과,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